지금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해야 될 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장작 하나 더 얹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유전인데 유전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감사할 거냐 안 할 거냐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액트지오에 대해서요. 이 냄새가 난다. 특히 이제 계약 관련해서 이걸 먼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당초에 빅3라고 불리는 몇 군데에서 이렇게 같이 입찰을 했는데 1인 기업이나 다름없는 액트지오가 됐잖아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액트지오 선정 과정부터 오일 게이트 냄새가 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블러핑으로 시작된 산유국의 꿈이 실제로는 오일 게이트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악취가 풍깁니다. 액트지오라는 글로벌 1인 기업 선정 과정부터 그렇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세계적인 석유개발 컨설팅 회사들은 제쳐두고 구멍가게에 가까운 액트지오를 선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울릉 분지 탐사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 용역 계약에 지명 입찰 계약 방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계약 이행의 난이도, 이행 실적, 기술 능력, 재무 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 이행의 성실도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 심사하고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대해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석유공사가 원하는 답을 해줄 수 있는 회사와 수의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멀쩡한 회사들은 다 놔두고 변변한 사무실도 없는 세금 체납으로 법인 자격을 상실했던 회사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가 넘을 수도 있는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를 맡긴다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액트지오와 액트지오 선정 과정 등이 의문투성이인데 석유공사 사장은 이미 퇴직했습니다. 석유공사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에 관여했던 퇴직을 앞두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던 직원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 대변인 출신 모 총영사의 사적 개입설까지 등장했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석유 대신 해먹을 결심을 하고 국가를 상대로 국책 사업에 사기를 친 이들의 비리가 먼저 터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김수환 평론가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늘 경향신문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진 게 있어서. 뭐 하나 하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그 왜 이 시점에 브리핑을 했을까? 혹시나 인기가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은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이 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 지난 1월에 한국석유공사가 의사회를 열어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시추를 먼저 의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이제 4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늑장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실들을 대통령이 사전에 지득하고 있었는가? 혹시나 이런 사실을 알고 만약에 사후 브리핑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최초의 국정 브리핑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본인의 정체된 그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의 그런 정책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가능할 것 같다는 내용이 요지입니다. 근데 이게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정말 황당한데요. 예. 왜냐하면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호주의 석유 개발 업체가 작년에 1월에 손 털고 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3D 탐사, 물리 탐사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넘겨줬는데 한 달 만에 액트지오가 선정이 돼요. 세계 유수의 석유 개발 업체 2곳이 같이 그 공모를 했는데 그 두 곳 떨어뜨리고 코딱지만한 진짜 액트지오에다 선정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액트지오 거기 관계자가 석유공사 관계자가 액트지오 찾아가겠다고 해서 아브레오를 찾아가서 딱 하더니 보니까 아브레오가 자료 분석도 안 하고 한눈에 있는 거 알았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2월까지 분석 작업을 해서 12월에 액트지오가 그 결과가 나왔어요. 최대 140억 배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작년 1월에 이사회를 열어서 석유공사에서 시추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정하고
그 바로 다음 달에 중앙일보가 이걸 보도합니다. 올해 연말부터 석유공사가 석유 시추를 하기로 했다고. 그 기사까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석유공사에서 그 시추에 참여할 수 있는 노르웨이 업체를 계약을 맺고 시추선 용역 계약 맺고요. 그리고 시추선하고 김해공항으로 오고 갈 헬리콥터 용역 계약도 맺습니다.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4월에 국내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가지고 액트지오 결과를 서로 간에 이렇게 교차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해외 자문단이 아니라 국내 자문단요. 그리고 6월 3일날 대통령이 난데없이 제가 시추를 지시하겠습니다. 시추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대통령이 얘기해요. 시점이 뒤죽박죽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대통령실은 석유공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걸 가지고 시추를 하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보통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하면요. 대통령실까지 산자부까지 다 보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 오케이 하면은 이사회에다 올리는 거예요. 통상. 그런데 거기까지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이사회에서 먼저 결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액트지오는 정해졌고 그리고 용역 계약도 다 맺었는데 대통령이 그 보고 받자마자 시추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윤 대통령은 뭘 보고 받고 뭘 지시했다는 거예요, 대체? 그랬더니 또 산자부에서 해명 자료를 내놨죠. 그 석유공사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는 시추공 하나 뚫는 걸 결정한 거고 대통령이 지시한 건 5개 뚫는 거를 지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도대체 일의 순서가 맞아야만 이해를 하죠. 그 빅3 가운데 2군데에서 입찰을 했잖아요. 네. 그 이름들이 뭐였죠? 잠깐만요. 아까 제작진이 화면을 띄워줬는데요. 예. 슐럼버그와 할리버튼이라고 합니다. 할리버튼인데 지난번에 부산이대인님인가 보스 형님 TV인가 그분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우습게 얘기를 하셨냐면 아마 슬럼버거는 뭐 햄버거 가게고 할리버튼은 무슨 커피숍 이름인 것 같아가지고 뺐다 그랬다 하던데. 아니 거기 지금 그 동해 팀장이라는 사람 그거 일을 다 추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그거 배우 바리스타 교육 받고 있다잖아요. 퇴직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나? 하여튼 그 생각이 드는데 그거 다 아마 아시겠지만 그 지금 2개 슬럼버거하고 슐럼버거하고 할리버튼이라는 회사가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가 있대요. 세계적인 석유개발업체 빅3에 속하는 데라고 하는데요. 슐럼버거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비쌌을 때 그때 삼성전자하고 자산가치가 맞먹는 정도 수준의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 다 떨어뜨리고 저기 액트지오 자기 집에다가 그 법인 주소지 둔 저 회사 3,800만 원 매출액 나오고 거기에 따르는 법인세도 못 내가지고 법인세 연체돼서 법인 자격도 정지돼 있는 저런 회사 선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석유공사 그 동해 팀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사제지간 논문 같이 쓴 사이 다 그걸로 연결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차 검증한 외국인들이. 이런 비리, 의혹 이런 거 다 지금 풀라고 원래 국가기관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언론까지 꽉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알 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이런 국정원 보고서,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경훈 기자 현직 기자로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썩 그 기분은 안 좋겠지만 저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기성 언론에 대해서 불신과 반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은 느끼시죠?
네, 뭐 저 역시도 그런 그 따사로운 시선은 느끼고 있고요. 따사로운이 아니고 네, 따가운이죠. 따가운 예. 시선 느끼고 있고 제가 지금 언론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하셨죠. 여러분들. 그 사실 이재명 대표의 뭐 애완견이라는 표현에 당부당에 대해서 제가 다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하간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언론이라는 것도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가릴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무한한 책임을 느낄 때는 늘 국민을 보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자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도 흥분하고 오늘도 뭐 보수신문들이 막 사설로 까고 뭐 애완견이라 그랬다고. 깨갱합디다. 깨갱 안 하던데요. 아니 멍멍 짓습디다. 엄청 예. 열받아가지고 예. 자기들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긴 하던데요. 애완견이라고 하면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물론 그럴 수는 있겠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한쪽으로 몰아가면서 보도하고 한쪽 사실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감시견이라고 부르잖아요. 애완견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언론학에서. 그걸 제가 일부러 막 찾아봤어요. 열심히.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안 쓰는지 봤더니 동아일보 2009년도에요. 동아일보 이인철 사회부장이 감시견과 애완견 칼럼도 썼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가 2020년 실호네요. 이거는 학자예요. 김동열 서강대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애완견이 넘치는 세상. 이거 언론이 제대로 감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견이라 애완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완견이 넘치는 세상. 랩독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썼고요. 심지어는 작년에 전태일 문학상 르포 부문 수상자가 받은 작품 이름이요. 애완견이 된 감시견이에요. 전 헤럴드 경제 기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 저 기자가 상을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당사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애완견이라고 불렀어? 라고 화는 낼 수 있지만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없는 표현인 것처럼 막 길길이 날뛰는 거는 그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돌아봐야죠. 자기네들이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진짜 감시견 역할을 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만 또 못하다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개는 충직해요. 주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짖어요. 도둑놈이 오거나 낯선 사람이 오면 짖습니다. 짖지도 않아요. 그러면 개만 또 못하고 개도 아닌 거죠. 전혜연 대변인 애완견 키우십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김성현 변호사님 말씀에서 제가 조금 더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발언이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를 떠나서 제가 미국의 탐사기자협회 큰 굉장히 포럼에 예. 간 적이 있습니다. 현직 기자일 때. 그 행사가 딱 시작되면서 한쪽 그 화면에 어떤 것이 떴냐면요. 불독 같은 개가 딱 뜹니다. 그래서 위아 와치독, 우리는 감시견이다. 와치독.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감시견. 언론이 그만큼 권력을 감시해야 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랩독,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제 탐사 기자들도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그 부분만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그 앞부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재판부에서 상반된 결론이 나왔었는데 왜 언론이 이런 부분 다뤄지지 않느냐. 안부수 진술이 완전히 다르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왜 언론은 침묵하는가 등등의 근거를 댔는데 그 부분만 떼고서 저 발언을 놓고 너무 부적절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굉장히 억울해하고 또 이제 언론인 출신 노정면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한다라는 것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가 기소 과정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수사 과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언론에 흘러나와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 기사는 검찰 내부에 조사를 하고 있던 누군가가 나와서 기자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했다더라는 말을
그대로 확인하지 않고 쓴 거거든요. 그럼 국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해봤고 그런 말 하지도 않고 있는데 언론에 벌써 그런 듯이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전 국민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고요. 이른바 검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쓰기, 흘려주는 것을 받아쓰기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슈크림님께서요. 계란말이 김치찌개 먹을 때 다 알아봤다. 애완견일지 똥개인지 그러셨는데요. 사실 지금 검찰의 애완견일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의 똥개라고 해도 하나도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오늘 사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못 다뤘는데요. 이 의사 파업 문제, 이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곧 죽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사전에 그 정치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선 기간에. 그 가장 큰 이유로 검사는 대화하지 않는다. 사실 그렇죠. 검사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죠. 검사가 대화를 하면 그건 검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벌을 줘야 될 사람하고 대화합니까? 그 대화는 그냥 말하는 대화가 아니고 뭐 협의하고 협상하고 이거 안 되죠. 야, 이거 안 되잖아요. 평생을 그 일만 해온 사람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정치판에서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검사 출신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갑자기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 사전에 그쪽과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 얘기도 없이 2,000명 하면 반발, 일어날 것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저는 그 의도도 매우 나쁘게 봅니다. 이렇게 하면 반발할 거야. 반발해서 파업하면 사람들 죽어나갈 거야. 그러면 의사들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우리 밀어줄 거야. 선거 앞두고 이것보다 좋은 거 어디 있어? 선거 앞두고 두 가지 음모를 꾸몄죠. 복숭아 모란꽃 필 때 김포 신도시 목련꽃? 목련꽃. 예. 그래가지고 재미 좀 볼까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낸 게 이거잖아요. 그 뒤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를 했습니까? 뭐를? 그런데 언론이 야 대화 좀 해라 죽어나간다 라고 씁니까? 의사들 나쁘다고만 써주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애완견이다 뭐라고 그러면은 발끈해요?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가방 챙기는데 술 마시는데 놀러 다니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무엇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고 고생하는지, 장 보러 가면 살 게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그 마음을 아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비행기 트랩을 오르는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방법이 없고요. 다 이제 민심을 떠났는데 그 부분을 빨리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힘내야 됩니다. 힘냅시다. 전현 대변인님 힘냅시다.